당신의 생각 깨끗이 지어주십시오. 아시아나 380 스페셜 에디션.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흘째가 된 사고 해역에선 해경과 해군 잠수요원들이 필사의 수색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배 안에 공기 호스를 넣어 생존자가 있을 경우 필요한 산소를 주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수학여행에 나섰다 사고 현장에서 구조됐던 안산 단원고등학교 교감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자살로 추정하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높은 파도와 강한 조류 때문에 배 안에서 밀려나온 것으로 보이는 시신 16구가 수습되면서 사망자는 28명으로 늘었습니다. 사고 해역은 물살이 빠른 지역이어서 시신 유실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여객선 사고 당시 선장이 3등 항해사에게 배의 지휘를 맡기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고 당시에 조타를 지휘를 하던 사람은 3등 항해사인 상황이었습니다.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세월호 선장을 사흘째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수사본부는 선장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침몰 여객선 회사인 청해진 해운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정부가 잠수요원들이 침몰 선박의 내부 식당까지 진입했다고 발표했다가 화물칸에 일시 들어갔던 것이라고 바로잡으면서 또다시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수면 위로 나와 있던 세월호의 벤 머리 부분이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배 무게 때문에 해저 밑바닥으로 추가 침몰하고 있어서 공기주머니인 리프트백을 선체에 설치했습니다. 수학여행길에 사고를 당한 안산 단원고 학생들은 대부분 탈출이 어려운 4층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교사들은 마지막까지 제자들을 구하기 위해 배 안에 남아있다가 실종된 것으로 알려져 주위를 안타깝게 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이 있는 전남 진도와 안산의 단원고등학교는 사망자가 확인될 때마다 오열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희망을 갖고 구조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고 현장에는 자원봉사자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Samsung Galaxy S5.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도 팽목항입니다. 오늘 또 다른 안타까운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세월호에 학생들과 함께 탔다가 구조됐던 안산 단원고의 교감이 목을 매 숨졌습니다. 남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후 4시쯤 안산 단원고의 교감 52살 강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실종자 가족이 모여있는 진도 실내체육관 인근 야산에서 강 씨가 목을 맨 것을 경찰이 발견했습니다. 강 씨는 수학여행의 인솔 단장으로 세월호에 탔다가 사고 당일 헬기로 구조됐습니다. 구조된 뒤에는 줄곧 실종자 가족과 함께 체육관에 머물렀고 어제 오후에는 5시간 동안 경찰의 참고인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다른 동료 회사가 어젯밤 9시 넘어서 안 보이길래 걱정이 돼가지고 새벽 1시 넘어서 전화를 한 거예요. 유서는 일단 발견이 됐나요? 아직까지 지금 확인이 안 됐어요. 동료 교사들은 강 씨가 학생들을 제대로 인솔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괴로워하였다고 말했습니다. 완전히 정신이 나가 있더라고요. 절대 그런 생각을 만든다. 이 안에 살았으니까 했는데도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실종자들이 싸늘한 주검으로 잇따라 발견되면서 충격에 빠진 단원고 학생들은 교감 선생님의 비보에 또 한 차례 오열했습니다. MBC 뉴스 남영석입니다. 필사의 구조 작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고 3일 만인 오늘 드디어 구조대가 선내에 진입했습니다. 또 선내에 산소가 주입되고 인양을 위한 크레인도 속속 도착했습니다. 구조 작업에 속도가 나고 있습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오후 3시 38분. 잠수요원들의 10번이 넘는 진입 시도 끝에 세월호 2층 화물칸의 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안에 있던 목재 등에 가로막혀 더 이상 진입을 하지 못했고 생존자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화물들이 있는 게 많아가지고 그 안에 그 발견자라든가 실종자라든가 이렇게 발견은 못하고 철수한 상황이에요. 오전엔 생존자들에게 산소를 공급해줄 선내 공기 주입이 시작됐습니다.
잠수 요원들은 생존자들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공간에 직접 호스를 연결해 외부 공기를 주입했습니다. 세월호를 인양할 크레인도 속속 현장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새벽 3시 3,200톤급 크레인을 시작으로 크레인 4대가 현장에 도착한 가운데 국내 최대인 8,000톤급 해상 크레인도 현장으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오늘도 기다리는 생존자의 소식 대신 희생자들의 발견이 잇따랐습니다. 어젯밤부터 오늘까지 18명의 시신이 추가로 발견돼 사망자는 2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구조당국은 현재 600여 명의 잠수 인력이 현장에서 대기하고 있다며 날이 밝는 대로 다시 선내 진입을 시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경호입니다. 선체 진입을 위해서 오늘 하루 종일 해경과 해군 그리고 민간 잠수부 600여 명이 하루 종일 애를 썼습니다. 오후에 드디어 성공했지만 확인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었습니다. 손병산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3시 26분 세월호 안으로 진입하기 위해 민간 잠수사 2명이 바닷물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12분 뒤인 오후 3시 38분 사고 발생 54시간여 만에 잠수 요원들은 화물칸 출입문을 열고 세월호 2층에 진입했습니다. 20여 분 전 화물칸 출입문이 열리지 않아 진입에 실패했지만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 성공한 겁니다. 하지만 화물칸 안쪽이 너무 탁해서 시야가 흐려 잠수부들은 진입한 곳이 2층의 어느 지점이고 실종자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3층 식당과 얼마나 떨어졌는지는 파악하기 힘들었습니다. 또 잠수 요원들은 목재에 가로막혀 옆 창문을 깼지만 가장 중요한 생명줄이 끊어지면서 진입 14분 만에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 때 만약에 산소가 모자랐다거나 부상을 당했다거나 했을 때 전혀 우리가 손쓸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해경은 침몰한 세월호에 처음으로 진입은 했지만 결국 생존자와 시신을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MBC 뉴스 손병산입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배 안까지 줄을 잇고 구조 요원들이 드나들 수 있는 진입로를 확보하는 게 우선입니다. 만만치 않은 작업이지만 아직 희망만은 놓을 수 없습니다. 진입로를 어떻게 확보하는 건지 전재훈 기자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바다. 2인 1조로 된 다이버들이 선체에 연결된 하강줄에 의지한 채 수면 아래로 내려갑니다. 다른 한 손에는 깜깜한 배 안에 설치할 탐색줄을 들고 있습니다. 배의 내부는 어둡고 통로가 좁은 데다 여러 부유물도 떠다니는 상황. 내려갈 때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줄을 잡고 내 몸에 안전줄을 확보하고 자꾸 손으로 전혀 시간을 더듬여서 수색을 하게 되는 거죠. 탐색줄은 우선 실종자들의 생존 가능성이 높은 3층과 객실이 몰려있는 4층 복도에 설치됩니다. 먼저 투입된 잠수팀이 최대한 나아가다 더 이상 갈 수 없다고 판단되는 지점에 줄 끝부분을 묶고 형광띠로 표식을 합니다. 그러면 다음 팀이 줄을 타고 들어와 최대한 전진한 뒤 다시 줄을 묶고 표식을 늘려가면서 릴레이 방식으로 전진하는 겁니다. 이렇게 선실 내부까지 탐색줄 설치가 완료되면 본격적인 생존자 탐색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탁한 시야와 빠른 조류가 탐색줄 설치를 더디게 만들고 있습니다. 거의 더듬면서 들어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만 시야가 나고 유성 없더라도 요즘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런 게 안 되니까 구조 여건은 많이 안 좋은 거죠. 산소통을 맨 잠수사가 머물 수 있는 시간은 20분 남짓. 이조차도 하루에 4번 찾아오는 정조 시간 1시간 동안만 가능하기 때문에 현장에 있는 잠수 요원들의 속도 함께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전재용입니다. 오늘 오전에는 선체에 공기를 주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선체에 갇힌 실종자의 생존 확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걸로 기대됩니다. 차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계속되는 구조 작업. 취재진은 사고 해상에 정박한 기상 관측선에서 28시간 동안 구조 활동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이곳은 침몰한 세월호에서 500m 정도 떨어진 해상인데요.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40분. 조금 전까지 보였던 세월호의 뱃머리가 완전히 물속으로 잠겼습니다. 선체가 물에 잠기기 20여 분 전인 오전 11시 20분. 잠수부가 직접 에어호스를 밑으로 가져가 선체 안에 공기를 투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조류가 거세 접근 자체가 어려웠던 어제에 비해 오늘은 기상 상황이 비교적 호전됐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선체 곳곳에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공기가 있는 공간, 즉 에어포켓에 현재 산소가 주입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공기가 들어가는 부피만큼 안에 있는 물이 밀려나면서
생존자가 숨을 쉴 공간이 넓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침몰한 선체를 들어올리는 효과로 수색 구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생존 가능 시간이라는 침몰 후 72시간이 내일 아침으로 다가오는 가운데 오늘 공기 주입 성공은 신락 같았던 희망의 불씨를 다시 한번 되살렸습니다. MBC 뉴스 차주혁입니다. 사고 현장에는 세월호를 인양하기 위한 대형 크레인들도 속속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인양 작업이 시작되기까지는 거쳐야 할 절차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준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고 사흘째인 오늘 전남 진도군 병풍도 앞바다. 침몰한 세월호를 인양할 거대한 크레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3,600톤급 2대를 비롯해 2,000톤급과 1,200톤급 모두 4대가 동원됐습니다. 인양 작업은 먼저 잠수부들이 선체 여러 곳에 체인을 감으면 고리를 걸어 끌어올리고 동시에 물을 퍼내는 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언제부터 본격적인 인양 작업이 시작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곳 바다 위에는 지금도 안개가 짙게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 주변에는 수십 척의 구조보트들이 오가며 쉴 새 없이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실종자들을 찾는 구조 작업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선체를 인양하면 배가 크게 흔들리면서 내부에 공기가 찬 공간, 에어포켓에 바닷물이 밀려들어 생존자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당국은 가족들의 동의를 받은 뒤 세월호를 인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구조 상황에 따라 인양 작업이 결정되더라도 높은 파도와 빠른 유속 등 사고 해역의 기상 변수를 고려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세월호는 오늘 오전 뱃머리마저 수면 아래로 들어가면서 시야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세월호가 완전히 침수돼 그야말로 가라앉은 건 아닌지 걱정이 많은데요. 왜 그런지 노경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세월호의 뱃머리는 밀물 땐 1m, 썰물 땐 2, 3m 수면 위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전 11시 40분쯤 배는 완전히 가라앉아 육안에서 사라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부력을 유지하던 배 안의 공기가 빠져나가서 그런 건 아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해수 유출입 밸브 등 선체의 각종 틈으로 공기가 빠져나가면서 세월호가 물 위에 떠 있을 수 있도록 하는 부력이 약해졌다는 겁니다. 어떤 부분은 이제 공기가 있고 그 일부분만 이제 바닷물이 차 있었는데 공기가 아마 어떤 연료에 의해서 새 나가면서 공기가 나가니까 바닷물이 더 들어오겠죠. 사고 지점이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물살이 센 수로라는 점에서 조류 때문에 배가 기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배꼬리가 펄에 박혀 있는데 조류가 세다 보니 흔들려 아래쪽으로 더 기울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선미 쪽이 물이 나가는 방향 쪽으로 선미 쪽이 가라앉는 쪽 부위 힌지 역할을 해서 돌게 됩니다. 선체가 약간 요동이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엔 배 안에 남아있는 공기, 즉 에어포켓은 그다지 줄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밀물과 썰물, 즉 조수간만의 차가 큰 것은 세월호가 수면 아래로 들어간 것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았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노경진입니다. 세월호가 물 아래로 완전히 가라앉게 되면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해군은 침몰한 세월호가 완전히 바닥으로 가라앉지 않도록 대형 공기 주머니를 설치했습니다. 정병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뱃머리마저 수면에 잠긴 세월호. 그 자리에는 갈색의 커다란 공기주머니, 리프트백 2개가 수면 위에 떠 있습니다. 세월호가 완전히 가라앉지 않도록 리프트백을 매달아 뜨는 힘, 부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배가 가라앉을 경우 생존해 있을지 모를 실종자 구조와 탐색은 더 어려워집니다. 리프트백은 대형 수송함 독도함이 싣고 와서 청해진 함으로 옮겼고 다시 잠수사들이 끌고 가 배에 묶은 뒤 바람을 넣어 설치했습니다. 특수 제조된 건데 고무 같은 거기다가 공기를 또 집어넣는 거예요. 2010년 피격된 1,200톤급 천안함을 인양할 때는 리프트백이 선체를 띄우는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6,800톤인 세월호의 경우 리프트백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역부족입니다. 이 때문에 리프트백은 크레인 인양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더 이상의 침몰을 방지하는 용도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25개 하더라도 띄울 수 있는 수준은 안 돼요. 거의 뭐 10,000톤 가까이 되는데 최소한의 그 부력을 유지하는. 군은 35톤급 리프트백 25개를 현장에 보급해 설치 중이며 모두 띄울 경우 885톤의 부력을 공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병화입니다. 잠수부들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는 바닷속 상황 어떤지 궁금하실 겁니다. MBC 수중 촬영팀이 사고 현장의 수중 상황은 어떤지 직접 촬영했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수십여 척의 구명정이 오가고 잠수부들이 속속 바닷속으로 들어갑니다. 오전까지 내리던 비가 그치면서 물살도 비교적 잠잠해진 수색 현장. 기상 상황이 나아지면서 사고 해역에서는 활발한 수색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닷물 상황은 어떤지 MBC 수중 촬영팀과 함께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2m 깊이에서는 1m 이상의 시야가 확보됩니다. 하지만 5m를 넘자 급격히 주위는 어두워지고 10m를 넘어가자 불과 30cm 앞도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떠다니는 부유물들도 많아서 정확히 볼 수 있는 거리는 더 줄어듭니다. 세월호가 침몰해 있는 지점의 수심은 30m 이상. 훨씬 깊은 수심에다 선체 내부엔 더 많은 부유물들이 떠다닐 것이기 때문에 앞을 분간하기는 더욱 어려울 것으로 추정됩니다. 시야는 한 30-40cm 정도밖에 안 나오고요. 그리고 부유물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한 수심 4-5m서부터는 그냥 밤처럼 깜깜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하지만 민관 합동 구조대원들은 오늘 밤이 지나면 기상이 더 악화될 것으로 예보돼 있는 만큼 야간 수색을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사고 초기에 탑승객들이 모두 구조됐다고 발표해서 큰 혼란을 초래했었죠.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잇따라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선체에 진입했다 아니다 오락가락했습니다. 김세로 기자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오전 10시쯤 잠수요원들이 선체 내부 식당 칸으로 진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잠수 인력이 9시 30분부터 진입을 시도했고 10시 5분쯤 식당까지 진입 통로를 확보했다면서 선체 안으로 공기 주입이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사흘 만에 처음 도착한 선체 진입 성공 소식에 실종자 가족들의 기대감은 컸습니다. 긴 시간부터 공기가 주입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1시간도 안 돼 식당 진입은 사실이 아니라고 번복했습니다. 그것도 중대본 발표를 해경이 공식 브리핑에서 부인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몇 명이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제가 아는 부분은 아까 입구에 호스를 주입했다는 것만 알고 그 이 부분은 잘 모릅니다. 2층 화물칸 진입엔 성공했지만 목재에 가로막혀 더 진입하진 못했다는 해경 발표 이후에도 중대본은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선체 진입 실패한 거 맞습니까? 아니, 선체 진입 실패한 거 맞아요? 발표 뒤 6시간이 지나서야 용어 선택에 혼선이 있었다는 어이없는 해명만 내놨습니다. 취재 도와주는 측면에서 보충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께서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MBC 뉴스 김세로입니다. 그러면 오늘 구조 작업, 그중에서도 선체 진입 어떻게 이뤄졌는지 시간대별로 그 상황을 김준석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19분 처음으로 세월호 선체 상부 조타실로 추정되는 선체 내에 19mm 호스의 연결이 성공됐습니다.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그 에어 호스를 들고 들어가서 설치를 해서 공기 주입을 시작을 한 겁니다. 오후 2시 반부터는 민간인 잠수부 2명이 선체 조타실 수색을 위해 입수했습니다. 오후 3시 5분 민간 잠수부 2명 중 1명이 세월호 오른쪽 출입구 다리 안쪽 고리에 가이드라인을 설치했지만 강한 조류 때문에 물러났고 선체에서 움직이려면은 당연히 시정도 좀 많이 화가 안 좋아지고 라인을 이제 설치를 합니다. 줄을 다 설치를 해야지 이제 다시 나갔다가도 바로 이제 그 자리로 줄 잡고 이제 바로바로 이제 들어오지 않습니까? 나머지 1명의 잠수부가 10분 뒤인 오후 3시 14분 선수 2층에 있는 화물칸 출입문에 도착해 문을 열려고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오후 3시 26분 다시 입수한 잠수부 2명이 2층 화물칸 출입문을 열고 오후 3시 38분 선내 안쪽으로 진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MBC 뉴스 김준석입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서 선장과 선원 등 3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사고 대책본부 연결해 보겠습니다. 양현승 기자 전해주십시오.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세월호의 선장 이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씨는 사고 당시 조타실을 비운 채 3등 항해사에게 운항 책임을 맡기는 등 운항관리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본부는 또 사고와 직접 관련이 있고 운항에 관여한 3등 항해사 등 2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합수부는 이들이 세월호가 침몰하는 과정에서
승객들을 두고 먼저 빠져나간 데다 부적절한 선내 방송으로 탈출을 지연시킨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이 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 서류를 검토한 뒤 이르면 오늘 안에 구인영장을 발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인영장이 발부되면 오늘 밤 늦게나 내일 오전 영장 실질 심사가 이루어져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수사본부는 SNS에 괴담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엄단하겠다고 밝혔으며 사고와 관련해 제기된 모든 의혹은 물론 사고 발생 이후 구조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조사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서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비바람이 몰아쳤던 어제보단 오늘 날씨가 조금 좋아졌습니다. MBC 취재 헬기가 사고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배지환 기자입니다. 선수바닥 일부분이 보였던 세월호는 물에 모두 잠기면서 오늘 오후부터는 육안에서 사라졌습니다. 바다 위에 떠 있는 부표만이 이곳이 세월호가 침몰한 곳임을 알려줍니다. 군과 해경에서 출동한 군함과 고속단정 수십 척이 수색에 나섰고 배 위에선 선체에 진입하려는 잠수부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사고 해역에는 오늘 오전에 도착한 세월호를 인양할 거대한 크레인 넉 대도 보입니다. 하지만 인명수색이 우선이라 크레인은 인양에 나서지 않은 채 세월호 주변에 대기하는 모습입니다. 사고 해역에서 20km 떨어진 팽목항. 길게 늘어선 천막 아래엔 실종자를 애타게 기다리는 가족들이 모여있고 정부 관계자와 취재진까지 몰리면서 항구는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오늘 발견됐던 실종자들의 시신은 이곳을 통해 육지에 도착했습니다. 세월호가 침몰한 지 벌써 사흘째. 사고 해역과 팽목항은 여전히 깊은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더디기만 한 수색과 구조 활동의 실종자 가족은 물론 온 국민이 안타까운 마음인데요. 생존자들이 버틸 수 있는 생존 가능 시간이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서유정 기자입니다. 세월호가 침몰한 지 사흘째. 불러도 대답 없는 아들의 아버지는 목이 메입니다. 제 아들이 너무 보고 싶습니다. 2학년 7반 수라! 얼른 오라! 선박 내부에 가까스로 공기 주입이 시작됐지만 기다리던 생존자 소식은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선박 내부에 공기가 갇혀 있는 부분, 이른바 에어포켓에 실종자들이 모여 있다면 공기 주입은 생명을 이어줄 유일한 끈이 될 수 있습니다. 공기 주입으로 생존자들에게는 부족한 산소가 공급될 수 있고 에어포켓 공간이 늘어나면서 침몰한 선체가 뜨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만일 선박 내부 8세제곱미터 크기의 에어포켓에 한 명이 남아있다면 최대한 버틸 수 있는 시간은 72시간. 에어포켓이 이보다 3배 이상 크고 10명이 살아있다면 생존 가능 시간은 6시간 이상 길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체온이 떨어질 경우 의식이 희미해지고 호흡이 빨라져 산소가 급격히 줄어들 우려도 있습니다. 생존 가능 시간 72시간까지 남은 시간은 12시간 남짓. 한 생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한 발빠른 구조가 시급합니다. MBC 뉴스 서유정입니다. 그러면 에어포켓 어디에 있을까요? 배 안에서 생존자가 있다면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을 텐데요. 바로 에어포켓 부근일 겁니다. 조국현 기자가 어디에 이 에어포켓이 상대적으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은지 예측해봤습니다. 해난 구조 전문가들은 배가 넘어진 방향의 반대쪽인 배 오른쪽 선실에 이른바 에어포켓이 만들어졌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자연으로 기울면은 왼쪽은 물 위에 있었고 물이 안 찼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공간이 비었고 문이 안쪽으로 열리는 특성상 방문이 쉽게 열리지 않았던 오른쪽 객실에 물이 늦게 차올랐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형 객실보다는 8인실 방에 남아있던 학생들이 많다는 점도 희망의 끈을 놓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좁은 객실이 밀집해 있는 4층의 경우 촘촘한 방벽이 수밀 격벽 역할을 했을 가능성도 희박하게 남아있다는 설명입니다. 또 배가 빠른 속도로 뒤집어진 점도 공기가 미처 빠져나가지 못하고 갇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쪽에 일부 공기가 좀 남아있었을 가능성은 있고요. 시간을 벌 수 있죠. 방이 완전히 물에 잠겼더라도 객실 내 집기를 이용해 각자가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을 가능성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월호 침몰 사흘째를 맞으면서 에어포켓이 남아 있더라도 호흡할 수 있는 산소가 얼마나 남아 있을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조국현입니다. 이렇게 희망을 가져보지만 구조 사흘째인 오늘 모두가 기다리는 생존자의 소식은 오늘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망자 수는 28명으로 늘었습니다. 나세훈 기자입니다. 야간 수색 과정에서 여러 실종자들의 시신이 나왔습니다. 어제 저녁 5구의 시신이 잇따라 발견된 데 이어 밤사이 11구가 추가로 인양됐습니다. 날이 밝은 뒤에도 해경이 학생과 50대로 추정되는 남성 3구의 시신을 건지면서 사망자는 모두 28명으로 늘었습니다. 발견 장소는 바다 위로, 범위는 전날보다 더 넓어졌습니다. 시신은 세월호가 침몰한 지점의 반경 200m에서 500m 사이 바다에서 차례로 떠올랐습니다. 모두 구명조끼를 입은 채였습니다. 탈출을 시도하다 미처 빠져나오지 못했거나 무언가에 걸려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구조대가 2층 화물칸 진입에 성공하고 낮에 발견된 시신이 숨진 지 얼마 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현장 관계자의 말이 전해지면서 기대감은 커졌지만 생존자들의 소식은 아직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사망자 중에는 승선자 명단에 없는 사람도 있다고 세월호 선사 측은 밝혔습니다. 저희가 승선 확인자 명단에는 없었는데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추가로 승선했다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흘째 계속되는 구조대의 수색. 이번에는 사망자가 아닌 생존자 구조 소식이 전해지길 모두가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그러면 이 시각 현재 사고 해역에서 구조 작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고 해역에 배를 타고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엄진 기자 전해 주십시오. 네, 세월호가 침몰한 지 이제 60시간 가까이 지나고 있습니다. 물에 완전히 잠긴 세월호는 이제 육안으로는 더 이상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날이 저문 지금은 조명탄을 밝히고 야간 수색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세월호는 현재 잠수부들이 들어가기 위한 연결로와 그리고 공기주머니 부표를 달아놓은 채 물속에 가라앉아 있습니다. 공기주머니를 중심으로 소형 고속단정에 나눠 탄 해군과 해경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정예 잠수 요원들이 침몰한 배 세월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대비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인 저녁 7시부터는 침몰한 세월호의 3층 객실, 그러니까 많은 실종자들이 모여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3층 객실 방향으로 진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3층 객실로 진입했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3층 객실 방향으로 잠수부들이 2인 1조 형태로 현재 물 아래 작업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약 2시간쯤 뒤면 물살이 다소 약해지는 정조 시간이 찾아오는데요. 군과 해경은 이 시간을 중심으로 또 한 번 선체 진입에 주력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선체 아래쪽으로 산소를 불어넣는 작업은 현장에선 더 이상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 바다 아래에 물이 탁해서 시야 확보가 여전히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세월호에서 흘러나온 기름띠도 현장 곳곳에 흐르고 있어서 작업에 특히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수십 차례의 잠수 시도 끝에 2층 화물칸 문을 열고 들어갔지만 무너진 배의 잔해 탓에 더 이상 들어가지 못했고 현재는 3층 객실 방향으로 잠수부들이 진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군 당국은 오늘 300여 발의 조명탄을 준비해서 밤샘 작업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입니다. 추가 소식이 나오는 대로 현장에서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침몰 사고 해역에서 MBC 뉴스 엄지인입니다. 사고 해역 선상에서 엄지인 기자였습니다. 그런데 내일 오후부터 다시 기상 상황이 악화되면서 수색에 어려움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김윤미 기자입니다. 오늘 선내 진입이 가능했던 건 날씨의 도움이 컸습니다. 초속 15m의 돌풍과 사람 키만한 1.7m의 파도가 일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바람이 잠잠하고 물결도 낮아져 오래 바다에 떠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일 오후부턴 해상 날씨가 다시 사나워집니다. 중국 상하이 쪽에서 기압골이 접근하면서 오후 바람이 초속 12m까지 강해지겠고 파도도 오전부터 2배 높은 2m까지 치솟겠습니다. 일요일인 모레는 2.5m로 더 거칠어집니다. 따라서 수색이 수월한 시간은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이 가운데 조류도 잠잠해지는 정조 시간을 골라야 합니다. 물속에선 조류 영향을 더 크게 받기 때문에 유속이 초속 2m로 오를 때에 비해 초속 0.5m 이하인 정조 시기에 물에 미는 힘이 16분의 1로 줄어듭니다.
유속의 제곱에 위치하기 때문에 유속이 커지면 항력이 급격하게 커집니다. 몸의 움직임을 굉장히 제한을 하죠. 모든 걸 고려할 때 밤사이 수색 적기는 오늘 밤 10시 반과 새벽 5시 40분, 오전 11시 13분을 전후한 2시간씩 최대 6시간입니다.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 사고 해역 외곽에서는 첨단 장비를 갖춘 우리 군 함정이 구조 작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현지 기상 상황 때문에 본격적인 장비 투입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구경근 기자입니다. 침몰한 세월호 반경 1km 해역에는 청해진함과 평택함, 다도해함 같은 구조함을 비롯해 26척의 해군 함정이 배치돼 있습니다. 하지만 청해진함과 평택함은 세월호 근처까지 접근할 수는 없습니다. 높은 파도가 선체에 부딪혀 발생하는 소용돌이가 구조 작업에 방해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고속단정으로 해난구조대와 UDT 대원들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해진함은 수심 500m에서 한 번에 16명을 구조할 수 있는 심해 구조 잠수정도 있지만 기상과 물속 시야가 너무 나빠 투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얕은 10여 미터에도 지금 물살 때문에 여건이 맞지 않아 가지고 지금 수중 수색하는데 수중 구조 활동 수색하는데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청해진함과 평택함에는 잠수를 한 잠수부의 체내에서 질소를 빼주는 감압 장비를 갖추고 있어 본격적인 구조 작업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지휘본부가 꾸려진 독도함은 수색과 인양 작전을 벌이면서 해경을 지원하고 있고 전투함인 대조영함과 서울함 등 함정 20여 척은 실종자 수색과 수송을 돕고 있습니다. 군 당국은 오늘 밤에도 SSU와 UDT 등 잠수 전문 대원 400여 명을 교대로 투입하면서 공군 수송기의 조명탄과 조명기를 이용해 야간 구조 작전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구경근입니다.